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럼 매니저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링크가 하고요. 또 그 외에 한기수 매니저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네.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무료 방송이 이제 중요하죠. 오늘도 시장 전반에 걸쳐서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모두 강합니다. 반도체라든가 또 2차 전지 관련주는 장기 올랐고 이런 가운데 5G 관련주나 통신 관련주를 반등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오늘 무방을 통해서는 이 3대 축에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특집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무료 방송 많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리뷰를 들어보기 앞서서 우리가 5G 종목들을 많이 사놨잖아요. 네. 매수하고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에이스테크는 20% 넘게 그쵸. 올랐고 현재 서든 시스템, HFR, 여기 오이솔루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주말 새 미국에서 5G 투자에 대한 예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 걸까요?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일단 높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중심축에 있었던 주도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5G, 2차 전지였었는데 2차 전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오른 데 따른 부담 때문에 이제 차기 주도 섹터로 자금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통신 3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통신 3사의 통신 5G와 관련된 검사와 관련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통신 3사들의 5G다 투자를 정부에서 종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검사였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통신 3사들의 5G 투자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도 작용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도 10% 넘게 급등하고 네. 있습니다. 이 종목들 또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외에 잘 갖고 있는 종목이 가고 있는지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신흥 SEC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이틀, 3일 만에 벌써 목표가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반도체 장비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오르면서 약간은 이제 매물들을 좀 받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지 말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이미 장중가를 기준으로 목표가는 일단 좀 달성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격 매수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 구간에서 저는 한 번 정도는 털어내고 나서 나중에 충분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 재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왜 그러냐? 2차 전지 관련주는 이미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가더라도 좀 더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흥 SEC도 그냥 들고 가셔도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무방한 상태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털어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도 무리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 2차 전지 관련주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네페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눌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페스가 주가가 또 밀렸죠. 갔다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여기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입에 바닥을 이미 탈출한 상태에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긴 시간 동안의 행보세를 기록했고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과정들입니다.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근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하게 치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등치가 큰 종목들은 말씀드렸죠. 출렁거림이 심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전략은 해볼 만한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원익 IPS 보겠습니다. 자, 원익 IPS도 주가가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나 좋게 발표가 됐어요. 실적이 너무나 좋게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트릭입니다. 흔들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밴드예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하락으로 떨어질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을 받으면서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불안 매물들은 거의 다 소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현 구간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눌림 주고 나서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아직은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들고 가시면서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자, 이렇게 총이 드리겠습니다. 네, 머니가이 패스. 실적 잘 나왔어요. 예상치에 부합하고 조금 그보다 잘 나와줬는데 아쉽게도 주가는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 조정기를 잘 견디고 또 수익을 누려보도록 할게요. 한기수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들어볼게요. 현재 구간에서는 부합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지수 이제 보합선이고 이제 오전 중에 조금 마이너스 났었는데요. 네. 자, 오늘의 한 큐는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 시장이 상승 추세를 확실히 탔을 때는요. 중간중간 조정이 나와줘야지 그 다음날 더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조정이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 네, 그리고 아무렇지도 너무나 않죠.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그럴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네.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측면이고,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폭의 하락 조정, 반락 조정까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은 그래요. 그동안 좀 올랐습니다. 그 미국 증시까지도 올랐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의 강세 출발했는데 또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또 휴일을 즐기죠 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매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뭐 무섭지 않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지수는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살아 있고 국내 증시도 살아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기술적 분석상 추세가 살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많이 가지셔도 돼요. 시장이 벌써 이만큼 올라오니까 시장에서는 또 일부 신문에서는 또 과열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내놓고 나서 재매수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뭐 급격한 상승은 아닙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 가랑비 옷 떴듯이 완만한 상승세가 진행되다가 최근 3, 4일 동안 주가가 이제 이격, 그동안의 상승 기울기에서 벗어나서 이격을 벌리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탄력적인 상승세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 정도 음봉 나면서 단기 매물, 차익 매물을 받아내는 거예요. 보통 이런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갔다가 살짝 눌리고 나서 앞으로 반등의 탄력이 좀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 시장은 탄력적인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현금 있는 분들은 이 눌림목 조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잡아야 돼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을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개인들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시장을 밀어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 최근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입니다. 빨간색 선은 코스피 시장인데요. 강하게 매도세가 진정됐고 그동안에 매도세 진정됐고 관망하다가 들어왔죠.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매물을 내놓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정도면 들어왔다가 강하게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강하게 매도가 나온 적은 살짝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누른다라는 형태, 누르는 정도의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파란색 선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고 팔고로 반복적으로 하지만 추세적으로 밑에 하단을 깨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매도가 진정됐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은 아직은 공격적인 매수는 안 나옵니다만 역시 팔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에 코스닥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장을 외국인이 이끌고 그 뒤에서 코스닥 시장도 조만간에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살아있다는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앞으로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자, 내일 한 수는 주도주 분할 매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 분할 매수. 지금 주도주가요. 2차 전지도 확실한 것 같고요. 그쵸. 배터리는. 그리고 여기에 제약바이오도 물론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5G, 뭐 IT 관련주들, 반도체 이것도 넣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쪽이 주도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동안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섹터가 바로 네. 5G와 반도체, 2차 전지 3대 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맞아요. 이들 주도 섹터들은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 가치 그리고 산업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잔파동과 이슈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형성되면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장주들은 뭐 몇 달 주가가 올라가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들 섹터를 제가 시장의 핵심적인 3대 축 주도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쪽 올랐던 종목들,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으면 이제 덜 올랐던 종목들 내지는 쉬었던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런 종목으로 지금 매기가 이제 순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는요. 추세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숨고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이용한 주도주단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2차 전지, 5G, 반도체 이게 3대 축인데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다시 가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갈 때 먼저 쉬었던 종목이 5G거든요. 그러니까 5G가 지금 올라오죠. 5G가 어느 정도 시세를 나면 시세가 날 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쉴 겁니다. 그리고 나서 5G가 많이 올라서 쉴 때는 다시 반도체하고 또 2차 전지가 또 가는 이런 순환 흐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순환은 진행되는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섹터가 우상향으로 방향성은 모두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주도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매를 해야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했던 기사들 중에 하나가 요거 기사 한번 보셨을 겁니다. 지금 거침없는 한국 증시 올 상승률 세계 최고 순위다라는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코스닥이 26.5% 올라서 주요국 중에 1위고요. 코스피 상승률도 미국과 독일과 일본 등에 앞서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보실 겁니다. 여기다가 독일이라든가 인도 이런 증시보다도 상승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바로 한국 증시입니다. 자,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 주식이라는 거는요, 1등 주식은 그만큼 시세 부출이 제일 강한 겁니다. 1등 주식은 그만큼 대장주이기 때문에 시세 부출이 제일 많이 가고 굉장히 많이 가는 게 바로 그 1등 주식이에요. 현재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바로 리더격의 1등 주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1등 주식의 흐름 자체는 미국 증시가 최소한 폭락만 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미 동학혁명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증시의 반등장을 이끌었는데 그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증시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세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 차트를 우리 시청자들 잘 보셔야 돼요. 현재 한국 증시는요, 지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대세 상승세가 진행되면서 20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진행되면서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오른 상태에서 2000선에서 1900에서 2000선 사이에서 무려 10년 이상 동안 장기 박스권 횡보세가 나타난 장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앞이죠. 2017년에 증시가 2600선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나왔었고, 그리고 반등 나오다가 또다시 코로나19라는 돌발 일시적인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 것이고요. 이제는 그 일시적인 악재가 사라지고 나서 시장은 제자리로 본격적인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 2600선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밀집대를 지금 통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밀집대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는 좀 올라서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쉬었다가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의 흐름 자체는 분명히 장기적인 횡보세를 벗어나서 추세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5G 그리고 반도체 3대 축이고요. 그동안은 좀 2차 전지만 시장을 주도하면서 즐겼는데 그쵸. 오늘은 5G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마침 한 큐 종목으로 5G 종목을 갖고 왔는데 지금 가격대가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괜찮을지 한 큐 종목으로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 가지고 왔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한 15% 안팎의 급등 보여주고 많이 있어요. 올랐네요. 어때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원고 준비할 때만 해도 한 3%, 4% 정도 올랐었는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5G 관련주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려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제가 또 5G 관련주를 가져왔죠. 그만큼 5G는 그만큼 성장 여력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에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도 있습니다만 이 5 시장 자체는 그 성장성, 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나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5 시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장이 시작됐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5G 투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5 시장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다산 네트워크라는 종목은 자 5G 초지연 스위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지연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스위치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초지연 스위치라는 제품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 종목이 그에 따른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요. 이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약 100억 정도, 또 향후에는 한 1년 정도, 내년 정도에선 400억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시장 증권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듯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현재 주가는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5G 관련주가 올라갔듯이 1차적인 급등세를 기록했고 긴 시간 동안에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말씀드렸죠. 소폭 강밥 정도 시대가 나왔습니다. 자, 방송 준비할 때까지도 강밥선 시대가 나왔다가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제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경 매수까지는 하실 필요 없겠고요. 월요일 정도부터는 장중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정을 위해서 한번 정도 저가 매수를 해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오늘 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출렁거릴 때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매수는 괜찮으니까 보시고 목표가는 제가 일단 14,000원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 넘어가서 신고가 기록하는 강세가 나올 건데 14,000원까지 보겠습니다. 14,000원까지 가게 되면 주가는 한 번 정도는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14,000원까지 목표를 제시를 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1,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좀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막 추격 매수를 급하게 하진 마시고요. 그래서 가격대 제시해드린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갖고 계신 분들은 14,000원대에서 매도해 보시는 걸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